검찰 개혁은 이제 꼭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네.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검찰 개혁의 절실함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어떻게 당하는지를 보면서 더욱 커졌죠. 자,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절실할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인사가 있었거든요. 네.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검찰개혁 민정수석의 봉욱 전 차장검사,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정성호 의원, 법무부 차관의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 행안부 장관의 윤호중 의원이 내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되는 인사거든요. 민정수석, 법무부. 여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입장인지 좀 뭐 다양한 저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저기에 또 지명되거나 임명된 분들이 더 부담을 갖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만 보면 올려주시면 네. 예,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최고 엘리트 검사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으나 이제 낙마했고 그 이후에 이제 김앤장으로 옮겨서 네. 예,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해서 예, 반대했던 인물로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봉욱 민정수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두 분 일단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책임과 검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이번 인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책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동선대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당으로서 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책임 있게 네. 방어할 건 방어하고 또 지킬 건 지키고 네.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검증은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두 축인데 네. 저는 이 많은 숙고 끝에 나온 인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매듭을 근데 봉욱 이진수 두 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왜냐하면 봉욱 민정수석은 2022년 검찰개혁법안에 대해서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권익보호에 부정적이다라는 입장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을 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 입장 표명했습니다. 물론 그때 거짓말해서 총장 된 사람이 윤석열이야. 검찰 개혁 하겠다고 했던 거짓말쟁이. 가장 열심히.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서울 남부지검 간부들이 수사기소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 낼 때 대표로 이름 올렸고 특히 지난 3월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석방했을 때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을 찬성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져 있어요. 언론에 그렇게. 예, 이진수 법무부 차관. 그 윤석열 풀어줄 때 예, 예. 아니, 찬성했다라는 게 확실히 알려졌어요? 네, 아니면 그렇게 그냥 회의에 알려졌어요.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졌어요. 알려졌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의구심 있는 행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든 지금 정부의 개혁 기조에 동의하고 네. 그 내부를 장악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으면 쓰겠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나도 도구고 너도 도구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네.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과거에는 왜 이랬고 지금은 어떤 이유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지 하는 거를 봉욱 이진수 두 분은 본인 스스로 밝혀야 돼요. 밝혀야 된다. 누구 대신해서 뭐 누가 대변인이 누가 또 뭐 그 왜 했는지 뭐 저기 저 비서실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네. 본인 스스로가 밝힐 건 밝히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의지와 로드맵을 스스로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 의구심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봉욱 저기 민정수석은 이제 봉욱 민정수석이나 이진수 차관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에 있을 때 검찰의 수사권 축소라든지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네. 검찰 조직 자체가 원래 자기들의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그렇겠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행동을 같이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알아서 수사 기소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네. 뭔가 개혁에 대해서 자기도 입장을 낼 때는 최대한 검찰이 유리하게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람들의 사상이라고 해서 이건 무조건 안 된다. 그럼 아예 검찰 출신의 사람을 모두 쓸 수 없는 겁니다. 검찰 개혁의 단계에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의 어떤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에서 후배들의 신망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온화하면서도 일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좀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 시절에 총장이 될 때 봉욱 같은 분이 되면 좋겠다. 검찰총장이 저는 그렇게 네네네.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분이나 조금 이따 이준수 뭐 차관도 특징이 뭐냐면 기획 쪽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물론 수사도 하다 보면 특수사도 하고 하긴 했지만 네. 기획 쪽에 일을 했고 저런 어떤 검찰 제도의 전반의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면밀하게 짜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은 이미 대세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공약으로 해서 그렇지. 당선이 됐고 모든 국민들이 수사 기소 분리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봉욱 민정수석이 나 이거 안 하겠어 이런 물꼬를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라면 이번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저 자리 안 갔겠죠. 제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예,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거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네. 그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근데 사실은 기소 수사 분리는 제가 약간 좀 과장되게 샴쌍둥이 분리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동안 70년 동안 수사 기소를 같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제 각 검찰청을 떼내는 작업, 물적 자원은 어떻게 분리할 거고 인적 자원은 어떻게 분리할 뭐 거고 쉽지 않겠죠. 그럼 기존에서 어떻게 이거를 굉장히 정치하게 해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사실 저런 봉욱 같은 능력 있는 분이 같이 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전체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뜻을 동의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임명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저 민정수석 자리를 줄 수가 없는 거고요. 조금 말이 길어집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네. 이제 조국 대표님도 계시지만 그때 좀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민정수석실이 검찰을 관여하는 일인데 검찰을 너무 모르면 검찰에 대해서 어떤 업무나 이런 데 파악이 좀 안 되고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래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 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 하에서라면 봉욱 민정수석은 아주 적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진수 차관도 마치 찐윤 검사 어떻게 하고 뭐 예를 들어 그때 심우정 즉시항고 할 때 뭐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네.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봉욱 민정수석도 그렇고 이진수 차관도 그렇고 성정이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딱 목표를 잡으면 거기에 따라서 아주 잘할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걸 방해하거나 이러진 않고 잘 오히려 이렇게 디테일 있게 할 것이다. 이런 저는 기대를 갖고 있고 네. 저기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또 적임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네네. 사실 그 검찰 제도 개혁에 있어서 민정수석과 지금 차관이 같이 얘기를 계속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럴 때 법무부 장관이 비검찰 출신인 것은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검찰 개혁을 하러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 출신이 장관이 되려면 이제 이게 또 자기 나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법무부 수장은 비검찰 출신으로 놓고 다 검찰 출신 돼서는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로 놓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은 또 검찰을 잘하는 사람을 해서 계속 카운터파트로 얘기를 하면서 정치하게 검찰 개혁 해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환상의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려를 알고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걸 그랬겠죠.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네. 그 우려 사항이 계속해서 영상에 전달되고 있다. 뭐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 생각하고 한 것이니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가 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두 분의 이 의견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표출되는 거 정말 나는 너무 건강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요. 이 각각의 의견이 다 나와줘야 돼. 그럼 당연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결국은 한 점에서 모이거든요. 맞아요. 검찰 개혁 우리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해야 된다. 결국 한 점에서 모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뭐 누구는 뭐 이쪽 누구는 이럴 수 있어. 근데 저 신장식 같은 애들, 저 쓰레기 같은 애들 없애야지. 이렇게 가면 안 돼. 내가 이게 잘 봤는데 이거 안 돼. 잘 봤는데 괜찮더라고. 괜찮아. 그거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안 김기표 된다고. 의원님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네, 또 너무 판단이 좋아. 있는 거고 조국혁신당 신장식의 판단이 있어요. 근데 다 같이 그렇죠. 검찰 개혁 제대로 하자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저희 조국혁신당이나 저의 역할은 그런 국민적인 우려나 걱정 이런 부분들을 세게 해야지, 이야기해서 우려를. 그래야 함부로 못 움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맞아 말씀하세요. 예. 네. 두 분 의견 다 공감하고 저도 똑같은 의견이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빼놓으시다라면 부분이 있다라면 주체는 국회입니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네네네. 주체는 네. 그리고 지금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이 공의 대표로서 얘기하고 계신 게 추석 무렵까지 추석 우리가 전까지. 끝내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이거 빨리 법 제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국회가 주체가 돼서 제도 자체를 바꿔놓은 다음에 일을 하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분들이 앞에서 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보면 걱정만 너무 커집니다. 네. 가장 필요한
의견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제 네, 생각에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쭉 보다가 궁금한 건 봉욱, 봉지욱, 최욱은 무슨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나쁘지 않은 지적이에요. 봉욱, 봉지욱, 최욱 나쁘지 않은 세 사람 무슨 관계입니까? 네. 제가 이번 말씀하세요. 봉욱 민정수석 보니까 욱자가 네. 나랑 같은 욱자를 쓰더라고. 그래요? 예. 봉지욱이 뭘 쓰는 것까지는 내가 알고 싶진 않아요. 예. 좀 약간 아랫사람이니까. 네. 같은 욱자를 쓴다는 거. 네. 근데 이분은 공부를 엄청 잘했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네. 수석인가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일찍 시험이 됐죠. 그리고 우병우랑 같은 기수인데 네. 두 사람이 아주 경쟁 관계였더라고. 그런데 아. 경쟁 관계에서 항상 한 끗발 위가 봉욱 아. 민정수석이었더라고요. 맞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 그 근접하기 어려운 진짜 최초 절정 고수였죠. 아, 그래요? 근데 인품도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아, 인품이? 네, 그래서 더더욱 인정받는 분이었죠. 네. 아마 그리고 정성호 신임 장관 내정자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굉장히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분이 이 인선에 관여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아마 윤석열 총장 될 때 정말 봉욱 수석이 총장이 됐으면 역사가 바뀌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니 너무 그러면 안타까워서. 봉욱 민정수석이 총장 후보에 올라왔다가 낙마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때 그러면 윤석열이 된 네, 거예요? 네. 예, 그때 윤석열이 된 거예요. 그때 4명인가 올라갔는데 그중에 윤석열이 들어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네, 그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봉욱 그때 선생 이렇게 표현해 봉욱 선생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되죠. 근데 이제 당시에 윤석열이 큰 거짓말을 한 거죠. 실력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구라로 네. 됐네. 구라로 경찰 됐습니다. 수사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 공수처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때 면접에서 면접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민정수석 그 조국 대표 네. 그리고 최강욱도 그때 있었나요? 민정 라인에 민정 있었던 라인에?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제가 아무튼 방송에서 어떤지 얘기 모르겠네. 듣기로는 면접을 다 했는데 그 가운데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사람은 윤석열 하나였다고 맞아요.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수사권, 그냥 기소권, 다른 단순하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 일정한 본인들의 생각이 있으셨겠죠. 조심스럽게 얘기했겠죠. 다른 네. 분들은. 근데 근데 이제- 윤석열은 그냥 아, 대놓고. 하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진짜 공수처도 검찰 개혁 안 한다고 제대로 내가 가만히 안 있을 됩시다. 거야. 그랬던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인사 하나 하나에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관심이. 근데 이런 관심이 얼마나 다행인지 네, 몰라요. 네. 그러면 본인들도 다 알고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도 알고 있어. 네. 얼마나 조심하겠어. 그래서 그 송미령 장관 위임된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갈등 조정 그 농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거를 다 듣고 계시니까 네. 갈등 조정 능력을 직접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저는 봉욱 민정수석이나 이진수 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는 거를 다 알고 계세요. 대통령도 본인도 그렇죠.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의구심을 직접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직접 하시는 게 네. 저는 인사권자에 대해서 부담도 줄여주는 방식이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직접 알겠습니다. 간접 합법 말고 직접 합법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